현장에 가시면은 그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에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늘 분명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모든 현장마다 공통적인 전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량을 가진 자가 현장을 지배한다. 예.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이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고, 아마 우리 소장님들도 아마 그래서 듣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케치업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BIM, 요즘에 빔이라고 하죠. 빔 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대다수의 저희 스케치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러 가지 이런 빔 툴들의 기본 프레임은 솔리드 구조입니다. 저는 솔리드를 육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 사면과 위아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빔들은 이렇게 하나의 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을 육각형의 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몇백 개의 기둥과 몇백 개의 보아, 몇백 개의 슬라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물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만나는 부위에 대한 정확한 공제, 엄밀히 말하면 공제가 아니라 삭제죠. 만나는 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1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물론 뭐 지금 저희 트림브른인데 테클라도 있고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은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저는 그게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빔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 만나는 부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어떠한 에러도 없이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로운 물량의 패러다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검증이 됩니다.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링에서 정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가로 세로 1mm의 점 하나만 찍혀 있으면은 물량이 바로 아웃됩니다. 사라집니다. 그 1 곱하기 1mm의 에러도 오차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최적이 나온 것은 그냥 오로지 100%, 이런 85%에서 115%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표준 편차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 공사에서 10%면 100억인데 그 100억이 왔다 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집에 가다가 주머니에서 1억? 아니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만 흘려도 집에 가서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솔리드만으로 해서, 그리고 자,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은 메탈입니다 라고 어느 분이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빔은 한 개의 층을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었을 때만이 그것이 완벽한 솔리드가 되고 완벽한 물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구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 벽식 구조, 가장 많이 접하는 캔틸레버, 그 중에서 대다수 지하는 기둥과 보인 라멘 구조죠. 자, 라멘 구조의 기본 샘플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담당님
마우스 바꿔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 동영상은 밑에 보시면은 정확히 4분이 안 됩니다. 자, CAD 도면에서부터 물량 산출까지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AD 도면에서 CAD의 기본 명령어인 lay is o, 제가 단축키 잡아놨죠. 아래층의 벽과 카피를 합니다. 원본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자, 위층의 볼을 카피를 해서 W로 저장을 해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옵니다. 그룹을 해제하고 간단하게 루비로 에러 체크를 하죠. 에러가 하나 발생이 되었고, 자, 면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희 공정에는 요 슬라브 공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벽과 보 두 가지만 해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자, 지금 슬라브를 없애기 위해서 보 레이어를 잠깐 껐습니다. 그러면 슬라브만 남은 거죠. 이 상태에서 슬라브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보만 남습니다. 자, 보 레이어의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루비 중에 픽스 101을 써가지고 잡선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 테두리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 바닥구조 210 높이를 줍니다. 슬라브 두께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슬라브 두께 하나가 됐고, 보도 한 번에 높이 값을 줘서 보의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벽과 기둥, 이것도 멀티로 높이 값을 주어서 한 번에 전체의 최적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재를 각각 재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동하고 붙일 때는 엑스레이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벽과 기둥을 했고, 그 위에다가 보 레이어를 얹어서 자, 솔리드끼리 유니온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리드가 완벽하지 않을 때, 솔리드의 물량이 없으면 유니온이 안 됩니다. 자, 두 개가 완벽했기 때문에 두 개를 유니온 했을 때 에러가 없이 두 개가 하나의 레이어로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두께를 얹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유니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셨겠지만은, 자, 막혀있던 보는 윗면이 없죠. 윗면은 날아갔고, 반대로 뚫려있던 슬라브는 자동으로 슬라브가 생성이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코아 쪽은 한 번 더, 왜 코아 벽은 슬라브까지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단실, EV, 계단실 등을 오픈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근생 모델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프레임 모델러로 해서 물량을 내보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붕괴되지 않은 채의 100% 물량입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채 4분이 안 되는 시간에 CAD 도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100%의 물량을 뽑았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요걸로
매형 만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그냥 이 겉핥기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실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 포인트를 집어 가셔가지고 좀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중에 아무것도 상관없지만은 요거는 지금 그 광교에 있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렇게 클릭을 했을 때 요쪽에 볼륨이 나옵니다. 우리는 1차적인 검증을 이 볼륨으로 합니다. 볼륨이 안 나오면은 얘가 99.9%가 맞아도 거기에 점 하나가 들어가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볼륨이 나오면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자, 얘를 잠깐 감춰 보겠습니다. 밑에 도면이 있죠. 도면 위에다가 구조물을 얹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항상 탑뷰로 놓고서 자, 엑스레이를 켭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도면이 구조물이 보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조물이 보이면은 그거는 선이 틀어졌거나 선이 겹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탕에 도면을 깔아주고 도면을 락을 건 상태에서 구조물을 얹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 구조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눈에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이값 정도만 이렇게 찍어주고 하게 되면 확인이 되고요. 자, 요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 프레임 모델러에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층별로 최적과 요거는 제가 레이어별로 컬러를 준 거죠. 레이어를 제가 원하는 레이어로 구분을 해서 레이어별로 색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 컬러별로 내역이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15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런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엑셀 산출식이 아니라 정확한 100%의 값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뒷면적은 아시겠지만 제가 콘크리트면 같은 거푸집이 아니면은 뒷면적으로 항상 빼가지고, 우리 스케치업은 앞면과 뒷면에 색깔이 있습니다. 앞면은 흰색, 뒷면은 회색.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량은 다 앞쪽에다가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외되는 특히 콘크리트면 이런 것들은 뒤쪽에다가 매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내역이 나갑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아까 혹시라도 의심할지 모르니까, 자, 1의 1짜리 1 곱하기 1mm의 점을 찍으면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요 코너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최적이 나와 있죠. 지하 2층. 자, 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사각형으로 찾기가 힘드니까 코너에다가 자 1,1 이거 보이시죠? 제가 1mm짜리 1mm면 샤프심 점 찍은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요만큼 뚫었습니다. 샤프심으로 살짝 하나 찍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예, 얘가 물량이 자 여기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검증이 된다는 거죠. 단점은 정말 급한데 뭐 몇만 제곱미터에서 요 0.00 가로 세로 1mm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이게 하나만 들어가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결제권자들이 물량을 받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고 필요한 건 물량입니다. 물량 관리 잘못하면은 현장 끝에 가서 사고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봤자 검토가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것만 갖고도 확인이 되는 거죠. 도면 위에 모델링을 놓고서 그냥 평면도로 보면은 구조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높이 정도 체크하고. 자, 요거 제가 지금 보이시죠?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계속 키웁니다. 제가 지금 어디 찍었는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자, 1의 1mm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그걸 찍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 하나 있네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물량이 없죠. 자, 다시 가서 요거를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물량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이런 연결 구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간섭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빔들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모델링 한 대로의 값을 줍니다. 물론 패밀리 편집 등등으로 해서 나름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확인을 하냐고요. 확인을 누가 합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적이 안 나오면은 내역이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은 지금 얘기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매핑을 해가지고 내역을 내보내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들은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좀 뭐 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을 모델링을 했는데 그거를 기둥, 슬라브, 보 이렇게 나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가 않죠.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수직 부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반대로 수평으로 놓고 보면은 간단히 구분이 됩니다. 반대로 수평이라면은 슬라브, 보바닥 이런 거죠. 콘크리트면. 자, 얘네는 더 간단하죠. 수평을 한 번에 걸러내기 위해서는 단면도로 놓고 왼 드래그로 한 번만 쫙 긁으면은 그 레벨에 한 번에 쏙쏙 빠져나옵니다. 요 말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한 단지의 주차장도 간단하게 레이어 구분이 됩니다. 레이어 구분만 되면은 레이어를 한 개씩 남겨가지고 칼라 매핑을 주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좀 동영상을 앞으로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 처음에 이 콘크리트 두께 높이 값을 준 상태에서 간단하게 윗면은 콘크리트 페이스로 레이어 지정을 해주고 바닥은 슬라브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콘크리트 윗면하고 슬라브면은 레이어 구분이 끝납니다. 그 나머지 옆면은 뭐 월거더 개념이니까 보 옆면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부터 그냥 보 레이어로 해가지고 레이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벽도 처음에 멀티로 해서 자, 한 번에 벽을 세우고 항상 각각이니까 하나로 합쳐진 상태에서 벽 레이어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기본적인 레이어 구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대로 솔리드를 하나로 합쳐집니다. 오직 한 개의 층은 한 개의 솔리드일 때 완벽한 100%의 솔리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잡선들은 간단하게 단면도에서 웬드랙으로 잡으면은 그 레벨 외에는 간섭을 안 받죠. 특히 모델링을 하시면서 단면도 플러스 웬드래그, 요거 제가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거 쓰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특히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벽체 맨 하부 쪽 자, 지금 이 벽체에 벽면 다 밑에 하부 있지 않습니까? 하부 같은 경우도 단면도로 세우고 웬 드래그로 한번 긁어주시면은 정확히 벽체 바닥면만 잡히죠. 거기서 루비 면과 선 선택해서 항상 수평부재는 면만 잡아 오시는 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잡선들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런 것들, 남은 것들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항상 선은 수직부재한테 주는 게 깨끗합니다. 말을 하니까 자꾸 더워집니다. 자, 만들어 놓았던 계단도 아까의 솔리드 같이 계단실에다가 자, 두 개의 축만 맞추면 되죠. 한 점 잡아다 놓고 Z축 고정시키고 높이값으로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시킵니다. 솔리드를 시키니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바닥에 약간 단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푸시로 한번 끌었다가 옆에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랫면까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자, 레이어 구분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매핑인데, 자, 저도 매핑에서 거의 한 6개월, 9개월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매핑의 기본은 자, 제가 이 포인트 집어주시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핑의 기본은 1번이 색을 다 빼야 됩니다. 색을
안 뺀 상태에서 색을 넣게 되면은 물론 90%는 들어가죠. 하지만 한 5%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매핑의 기본은 먼저 디폴트 컬러로, 간단하죠. 앞면 전체 잡아서 하고 리버스로 해가지고 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색을 빼주시고 색을 넣어주시는 게 꼭 매핑의 기본입니다. 기본은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제가 스케치업에서 매핑의 기본이라고 했던 게, 기본적으로 B가 버킷 잡혀 있죠. B를 치면 물통이 열리고요. 여러 가지 색을 쓰다가도 항상 변함이 없는 게 소나무 같은 친구죠. 여기는 항상 디폴트 컬러가 있습니다. 반은 회색, 반은 흰색이죠. 스케치업에서 앞면은 흰색이고 뒷면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구분 후에 매핑을 할 때는 꼭 이런 우리 건축 부재가 아닌 콘크리트 면 같은 것들은 꼭 뒷면에다가 컬러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색을 넣는다. 레이어 정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를 잡아가지고 먼저 색을 빼는 게 1번입니다. 뺐죠. 그리고 저는 단축키 잡아놨으니까 한 번 더 뒤집어서 한 번 더 빼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색을 넣으셔야지 에러가 없습니다. 뭐 95%, 97%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100%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 2번 만에 정확히 색을 뺐습니다. 우리가 멀티 루비를 쓰다 보면은 종종 멀티가 임의로 색깔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색을 빼지 않으면은 절대. 그리고 또 하나, 이 매핑을 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펜싱 같은 매핑이 있습니다. 걔네는 앞 뒷면이 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부가 보인다 그래서 펜싱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물량은 이렇게 잡아서 에어리어하고 셀렉션 얘하고 14,040 정도 보이죠? 얘하고 얘를 그룹 잡았을 때 그룹 나간 게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동영상으로 와서 여기죠.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매핑을 합니다. 레이어 지금 보시면은 우측 하기에 한 개만 켜져 있죠. 지금은 걷어 언더바 B 발음이죠. 보 바닥입니다. 보 바닥에다가 색깔을 넣고 있죠. 항상 흰면에 앞면에다가 색깔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똑같은 레이어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은 내역이 나갈 때 그 이름 그대로 내역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씩 껐다 켰다 하면서 색깔을 뿌려줍니다. 색깔을 꼭 흰면에 뿌리고 여기에 와서 이름을 써주죠. 걷어 언더바 S 사이드라는 거죠. 보옆면이라는 거죠. 요거 뒷면이죠. 뒷면에 컬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앞면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되고 오직 콘크리트 페이스만 뒷면에 회색에다가 컬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한 곳
색깔을 넣을 때 흰 곳에 넣었으면 전체 흰색만 들어가고 반대는 반대만 들어갑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가지고 색 작업이 끝났죠. 저희 빌딩 포인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레임 모델러 데이터. 다른 프로그램은 내역 프로그램만 따로 받습니다. 몇백만 원씩.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의 물량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가성비가 갑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뒤로 확.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정확한 100%의 최적과 레이어별로 부재별로의 면적과 뒷면적, 콘크리트면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30분씩 한 달만 하면은 누구나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근생 한 5분이면 하겠지만은 물론 저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시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얼마든지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입니다. 물량 산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지하의 라멘 구조였고, 자, 라멘 구조에서 보 빼면 벽식 구조가 되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벽식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구조물 중에서 어려워하는 램프, 제가 램프를 2년 동안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4일 날 탄생한 자, 요 램프 4월 4일. 자, 램프는 제가 가장 어려워하시니까 세 가지만 분명히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케치업은 직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직선과 직선을 솔리드 시키면은 에러가 99% 없습니다. 물론 1% 있죠. 하지만 반대로 램프 같이 원형일 때는 솔리드와 솔리드를 시키면은 95% 정도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램프의 기본 1번은 항상 램프 슬라브를 옵셋으로 램프 벽 두께에 300벽이면 150을 옵셋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차피 키워진 부분은 솔리드 하면서 100%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옵셋으로 양쪽을 100을 키워주시고요. 그러면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커비 쉐어로 높이 한번 잡아주시고 푸시 라인으로 뽑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옵셋으로 150을 키운 상태에서 요거만 키웠으면 다 끝났죠. 자, 커비 쉐어로 높이값만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모양이 잡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제가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푸시 라인은 그 방향키가 안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 방향이 평행일 때는 자, X축은 빨간 선, Y축은 녹색, Z축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푸시 라인으로 살짝 당기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색이 파란색이 나옵니다. Z축으로 수평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손 놓으시고 높이값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킨 컨트롤 돌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한 번에 램프 슬라브가 나옵니다. 어차피 램프 벽은
뭐 수직벽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램프 슬라브 밑에 있는 월 걷어 똑같죠. 월 걷어 두 개도 그냥 램프 슬라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슬라브 공정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죠. 지금 똑같이 했죠. 자, 이번엔 제가 연속도 넣기 위해서 아래로 한번 빼봤습니다. 어차피 램프는 연석이랑 같이 갑니다. 뭐 연석이 없는 램프를 봤다는 분도 저도 봤습니다. 한 30년 전 램프 보면은 문제는 차가 타이어가 낍니다. 자, 요렇게 그냥 똑같이 램프 슬라브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 항상 갖다 붙이는 거는 축을 2번만 잡아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엑스레이로 붙이시면은 더 잘 붙습니다. 5분 남았다고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항상 마무리는 솔리드와 솔리드의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돼서 물량이 나왔을 때만 OK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자, 지금 마지막에 물량 나온 거 여기서 지금 물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램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업셋으로 양쪽에 벽 두께 반을 키워가지고 슬랍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비 쉐어로 높이값만 주시면은 모양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푸시라인 요 3가지로 해서 램프는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끝난 관계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생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기본적으로 벽과 기둥 한 번에 만드시고 보호 한 번 만드시고 콘크리트 두께 한 번 해가지고 3가지로 솔리드 하시면은 구조물은 간단히 나오죠. 물론 근데 매스가 큰 경우는 상당히 잔손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도 올해도 지금 트림블 사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법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어쨌거나 우리 물량의 길은 솔리드로 가야 됩니다. 왜? 누구라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뭘 줬을 때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해줘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의 트렌드는 빔이고 빔의 트렌드는 완벽한 갑지입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내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갑지와 모델링 그것만이 앞으로 이 빔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씩만 스케치업 물량 만들기를 하시면은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물론 한 몇 개월만 하셔도 뭐 저랑 비슷하게 하십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그 후에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을 이동하시거나 옮기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에 30분 물량 만들기 좀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